컴피지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초능력 콩감별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약간 자폐 성향을 가진 분들인데 이 커피 원두에 썩은 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썩은 콩들이 들어있으면 그 맛이 은연중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썩은 콩들을 골라내는데 보통 기계가 골라냅니다. 근데 이 기계보다 정확하게 약간 자폐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 콩을 골라내는 거죠.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능력 콩감별사라고 불리는 거죠. 다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의 차이점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 공유가치 창출이 뭔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아주 넓은 개념인 거고 기업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혼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거죠. 환경적인 책임, 노동,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책임들을 이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상위의 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면 이건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에 비즈니스 방식은 아주 영리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쪽은 그 중에서도 좀 사회적인 비즈니스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에도 다 일종의 레벨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레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품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일 낮은 단계의 품격이 내가 물건을 팔 테니까 너희는 사줘 하고 BOP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런 제품이 BOP 시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본인들도 그런 소비를 하고 싶은데 이제 물건을 살 수 없었으니까 아주 반기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급이 높아진다고 보면 현지에 있는 원재료를 활용하고 또 현지에 있는 생산 시설을 활용하고 또 현지에 있는 유통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단계 이제 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중국의 징동닷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이제 또 상품을 팔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런 더 치킨이라고 치킨 달려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징동닷컴에서 이 닭고기를 좋은 닭고기를 납품을 받으려면 닭들이 갇혀서 이렇게 막 먹이 먹고 이런 닭들은 별로 안 좋잖아요. 막 뛰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닭들을 어떻게 뛰어다니게 할까 하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아주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부가 그 넓은 부지에 울타리를 쳐줘야 되고 이들이 여기서 양계를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양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지역에 있는 지원기관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지방정부가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그러면 이 영세상인들이 좋은 닭을 만들어서 징동닷컴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낙후된 지역이 이제 양계 사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생산시설이나 유통이나 또 혹은 정부의 역할, 지원기관의 역할까지 다 같이 생각한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테스트웍스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 테스트웍스는 약간 자폐 성향이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결점을 찾아내는 곳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처음 출시가 되면 거기에 이제 미세한 결점들을 찾아내는 일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자폐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게 일반인들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거를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LCD 모니터 패널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찾아내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결점이잖아요. 일반인들이 잘 찾아내지를 못하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커피지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 초능력 콩감별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약간 자폐 성향을 가진 분들인데 이 커피 원두에 썩은 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썩은 콩들이 들어있으면 그 맛이 은연중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썩은 콩들을 골라내는데 보통 기계가 골라냅니다. 근데 이 기계보다 정확하게 이 약간 자폐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 콩을 골라내는 거죠.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능력 콩감별사라고 불리는 거죠. 이 두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회적 비즈니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거겠지만 내가 고용을 해줄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테스트웍스 사례나 커피지아 사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한 거거든요. 인적 자원으로서, 일종의 이 무형자산으로서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한 거죠. 이게 이 기업의 경쟁력인 겁니다. 그럼 이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더 활용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자폐성을 가진 분들이 결점은 잘 찾아내는데 그걸 상대방 클라이언트한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분이 붙어서 한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인사 시스템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쟁력이니까 그걸 소중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초능력 콩감별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품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비즈니스의 품격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비즈니스라는 거는 아까 든 예처럼 이분들의 경쟁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품격일 수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형태의 비즈니스는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생산자 협동조합, 뭐 소비자 협동조합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지만은 좀 더 이렇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곳이 또 협동조합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 사회적 비즈니스에 아주 제일 품격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사회 성과를 유형화하게 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측정을 하고 뭐 평가를 하는 방식에는 뭐 점수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별점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기술을 이렇게 말로 쭉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 화폐 가치 측정을 저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이 화폐 가치가 기업의 일종의 기업 가치로 연결되기에 제일 가까워서 그래요. 화폐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려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해서 화폐화 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회적 비즈니스 영역을 하나의 이제 이 잘 돌아가는 시장으로 보고 그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한테 영화를 이렇게 싸게 볼 수 있게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이제 어르신들이 오면은 뭐 2,000원 정도 값을 내시면 흘러간 영화를 봅니다. 뭐 벤허, 사브리나, 로마의 휴일 뭐 이런 영화들을 보시는데 그러면 영화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일종의 여기가 사교의 장인 거죠. 옷도 말끔하게 입고 오셔서 서로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데이트도 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이게 2,000원이에요. 그럼 그 2,000원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들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2,000원이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일 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00원만큼 소비자들한테 효용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영화를 보러 오시면 그 2,000원의 가치를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회적 비즈니스도 하나의 이 시장 기구로서 이런 가격이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이제 화폐 가치의 제일 기본입니다. 그러면 내 성과가 이제 얼마일까를 보려면
첫째는 시장에 비슷한 제품 서비스가 있을 때 그 시장 가격하고 비교하는 거. 두 번째는 공급자한테 공급의사 가격을 물어보는 거. 세 번째는 수요자에게 얼마면 사겠는지 하는 그 수요 가격을 조사하는 거. 그게 아니면은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추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체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든 영역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유형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유형화 기준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미션입니다. 미션이 사회적이냐 환경적이냐.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성과와 환경적인 성과를 일단 구분을 하죠. 그게 크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가 이 전체 밸류 체인에서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느냐. 최종 결과물에서 발생하느냐 혹은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거죠. 최종 결과물에서 발생한다는 얘기는 실제 소비자들한테 딱 전달되는 순간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간 과정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고용이죠. 고용은 회사 안에서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취약계층을 고용한 성과는 어떻게 보면 생산 과정의 성과인 겁니다. 그리고 미션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성과인 거죠.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라든지 뭐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사회적인 미션인데 최종 결과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의 성과인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맨 마지막에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로 이제 유형화시켜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측정 사례를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까 환경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그 루미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루미르는 램프를 파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램프냐면 LED 램프인데요. 그 굉장히 램프가 예쁘게 생겼어요. 맨 밑에 초를 켜 놓습니다. 그럼 초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이 열을 에너지를 바꿔 가지고 LED 램프를 밝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제3세계에다 기부를 하는데 제3세계에는 등유를 써서 학생들이 그걸 켜놓고 그 앞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이 등유 램프에서 얼마나 안 좋은 게 또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 등유 램프는 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눈도 많이 상하고 그러죠. 그 뭐 시력이 손상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은 이게 환경에 진짜 안 좋습니다. 등유 램프를 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A 빼기 B로 생각을 해보면 등유 램프로 이 LED 밝기만큼을 비추기 위해서 등유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때의 탄소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루미르라는 사회적 기업의 램프에서 나오는 탄소량을 또 계산해 낼 수 있죠. A 빼기 B. 그러면 그 탄소량의 차이만큼을 탄소 가격을 곱하면은 여기에 사회적 가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곳이 오파테크라는 또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A 빼기 B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오파테크의 기술은 뭐냐면 액추에이터라는 동력기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 동력기를 정말 잘 만들면 아주 미세한 신호를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이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미세한 신호라는 게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드냐면 점자 교육기구를 만드는데요. 점자는 6개의 점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조합을 만들어서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미세한 신호를 스마트폰에서 보낸다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하면 이 기계가 사과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동력기 기술이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전에 점자 교육을 하려면은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설리반 선생님이 점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1:1 교육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 점자 교육을 시키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점자를 몰라도 돼요. 이 기계들이 스마트폰 하나에 10대까지 연동이 될 수가 있고 서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육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1:1 교육, 선생님이 점자를 알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명이 한 번에 선생님이 점자를 몰라도 돼요. 자기들끼리 게임하는 방식이니까 더 빨리 배워요. 그래서 한 명을 일정 수준까지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액으로 한 명을 어느 수준까지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 차액으로 사회적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만 일정 규모가 딱 넘어주면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커지기가 진짜 힘든 거죠. 원래 시장이 실패해서 잘 안 돌아가는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서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꼭 경영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